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기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쿨롱의 법칙에 관한 문제로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 변화에 따른 힘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서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가 3m이고 작용하는 힘이 12N일 때 한 점전화를 2m 거리로 이동시키면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요? 여기서 정답은 3번 27N입니다. 쿨롱의 법칙에 따르면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F는 K 곱하기 Q1 곱하기 Q2 나누기 R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이 식에서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전하량이 변하지 않을 때 F1 곱하기 R1 제곱은 F2 곱하기 R2 제곱이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문제에서 처음 거리 R1은 3m이고 힘 F1은 12N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거리 R2가 2m로 줄어든 경우입니다. 식에 대입하면 12 곱하기 3의 제곱은 F2 곱하기 2의 제곱이고 12 곱하기 9는 F2 곱하기 4, 즉 F2는 108 나누기 4, 27N이 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강해지는 것은 쿨롱 법칙의 핵심이며 거리가 절반에 가까워지면 힘은 약 4배가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공 중의 유전율에 관한 문제로 전기자기약의 기본 상수값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의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정답은 1번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페럿 퍼 미터입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는 전기장이 진공 공간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수입니다. 그 값은 약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페럿 퍼 미터로 정의되며 단위는 페럿 퍼 미터입니다. 이 상수는 쿨롱의 법칙에 등장하는 비례상수 K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관계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 보기인 9.81은 중력가속도 값이고 세 번째 보기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은 만유인력 상수에 해당하는 값이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보기 3.14는 원주율 파이에 가까운 숫자이므로 단위와 함께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공의 유전율은 모든 전기자기약 공식 계산에 등장하므로 반드시 외워두어야 하는 핵심 상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기쌍극자 모멘트에 관한 문제로 물리량의 정의와 단위 표기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정답은 1번 CM입니다. 전기쌍극자란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두 점전화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일정한 거리 D만큼 떨어져 마주보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때 전기쌍극자 모멘트 P는 전하량 Q와 두 전하 사이 거리 D의 곱으로 정의되어 P는 Q 곱하기 D로 표현됩니다. 전하량의 단위는 쿨롬, C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 M이므로 두 단위를 곱한 CM이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단위가 됩니다. 두 번째 보기 C/M은 선전하 밀도의 단위이고 세 번째 보기 CM 제곱은 사극자 모멘트의 단위, 네 번째 보기 C/M 제곱은 면전하 밀도 또는 전속 밀도의 단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위만 보면 어떤 물리량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기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일러 부속 장치에 관한 문제로 순행벽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의 보일러에서 연소가스의 열을 흡수하여 급수를 증기로 변환시키는 장치는? 여기서 정답은 3번 순행벽입니다.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내부에는 여러 가지 열교환 부속 장치가 단계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절탄기는 연소가스의 비교적 낮은 열을 이용해 보일러에 들어가는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이고, 과열기는 이미 만들어진 포화증기를 더 가열해 과열증기로 만드는 장치, 제열기는 고압 터빈을 빠져나온 증기를 다시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이에 비해 순행벽은 보일러의 화실 벽면에 여러 개의 수관을 빽빽하게 둘러 설치하여 화염에서 나오는 복사열과 고온 연소가스의 열을 직접 흡수해 그 안에 물을 증발시켜 증기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즉, 급수를 실제로 증기로 변환하는 핵심 증발 장치는 순행벽이며 보일러 효율 향상과 안전한 열 전달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세 번째 보기인 순행벽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Y델타 결선의 특징에 관한 문제로 영상분전류의 전달 여부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Y델타 결선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 영상분전류가 2차 측으로 전달된다입니다. 삼상 변압기의 Y델타 결선은 1차 측을 Y로, 2차 측을 델타로 연결한 방식으로 송전계통 강압용 변압기에 널리 사용됩니다. 1차 Y측은 중성점을 인출할 수 있어 직접 또는 저항을 통해 접지할 수 있고 2차 델타 측은 폐회로를 이루기 때문에 자속에 포함된 3고조파 성분이 내부에서 순환전류 형태로 흘러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파형이 개선됩니다. 또한 Y와 델타는 전압 표현의 기준이 달라 1차와 2차 전압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델타 결선은 폐회로를 이루어 영상분전류가 내부에서만 순환하므로 2차 측 외부 회로로 영상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분전류가 2차 측으로 전달된다는 두 번째 보기는 사실과 반대이고 이것이 Y델타 결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차의 종류에 관한 문제로 충동수차와 반동수차의 구분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차의 종류 중 충동수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펠턴 수차입니다. 수차는 물이 가진 에너지를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에너지 변환 방식에 따라 충동수차와 반동수차로 분류됩니다. 충동수차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노즐에서 빠른 분류, 즉 운동 에너지로 모두 바꾼 뒤 버킷의 분사에 회전력을 얻는 방식이며 대표적인 예가 펠턴 수차입니다. 펠턴 수차는 보통 200m 이상의 고낙차 발전소에 사용됩니다. 반면 프란시스 수차, 프로펠러 수차, 카플란 수차는 모두 케이싱 내부에서 물의 압력과 속도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반동 수차에 해당하며 프란시스 수차는 중낙차, 프로펠러와 카플란 수차는 전낙차에 적합합니다. 카플란 수차는 가변깃을 사용해 부하 변동에도 효율이 잘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동 수차에 해당하는 것은 세 번째 보기인 펠턴 수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기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에 관한 문제로 계자 저항과 속도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직류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 분권전동기의 계자 저항을 감소시킨다입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공식은 N은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의 곱을 뺀 값을 자속과 상수로 나눈 형태입니다. 이 식에서 자속이 작아질수록 그리고 단자 전압이 커질수록 속도가 증가합니다. 분권 전동기의 경우 계자 저항을 증가시키면 계자 전류가 줄어 자속이 감소하므로 속도가 상승하고 반대로 계자 저항을 감소시키면 자속이 증가해 속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1번, 분권 전동기의 계자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속도 증가 방법으로 옳지 않은 항목이 됩니다. 한편 직권 전동기의 계자 권선 불로, 전기자 회로 저항 변경, 인가 전압 상승은 모두 자속을 줄이거나 전압을 늘려 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에 관한 문제로 복권발전기의 전압 특성 정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직류발전기의 병렬 운전 시 부하 분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1번, 복권발전기는 전압 특성이 같아야 한다입니다. 직류발전기를 안정적으로 병렬 운전하려면 단자 전압이 같아야 하고 외부 특성 곡선, 즉 전압 전류 특성이 서로 비슷해야 부하가 균형 있게 분담됩니다. 분권발전기는 비교적 평탄한 외부 특성을 가져 병렬 운전이 비교적 쉽고 복권발전기는 직권 계자가 있어 부하 증가 시 전압이 상승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두 복권발전기의 전압 특성이 서로 다르면 한쪽으로 부하가 몰리거나 출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동일한 형상의 외부 특성 곡선을 가져야 합니다. 즉, 복권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는 안정된 부하 분담을 위해 전압 특성이 같아야 한다는 1번 설명이 정답이 됩니다. 극성이 반대이거나 내부 저항이 크게 다른 경우는 모두 부적절한 운전 조건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직류기 전기자 권선법에 관한 문제로 중권과 파권의 구조적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 중권은 브러쉬 수가 극수와 같다입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은 크게 중권과 파권으로 나뉘며 두 방식은 회로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권은 극수와 동일한 수의 병렬 회로를 가지므로 큰 전류, 저전압 용도에 적합하고 브러쉬의 수도 극수와 같아야 합니다. 반면 파권은 극수에 관계없이 항상 두 개의 병렬 회로만을 가지므로 저전류, 고전압 용도에 적합하고 브러쉬의 수도 두 개면 충분합니다. 기전력 측면에서는 같은 권선 도체수일 때 파권 쪽이 중권보다 크고 정류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파권이 어렵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옳은 설명은 3번 중권에서는 브러쉬 수가 극수와 같아야 한다는 항목입니다.